안녕하십니까. 황태순 TV의 황태순입니다. 오늘 최병목의 팩트 최병목 대표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일요일이 아주 좋습니다. 네, 아주 뭐 복장 프리하게 입고 예, 나왔어요.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 최 대표 최영과 나를 제목은 과연 이제 보면 90일 조금 더 남았습니다만은 네. 90일 조금 더 남았죠. 오늘로서 하나 둘셋넷 94일. 네, 94일 남았군요. 94일 남은 4.15 총선에서 민주당에서 그야말로 지금 현재와 같이 스무스하게 세대 교체가 되고 문재인 대통령 청와대에서 한 70명, 80명이 나와서 네. 당의 주류를 형성할 수 있을 것인가? 또 민주당에서 과거 새누리당 같이 공천 파동 없을 것인가 네. 하는 부분을 좀 종합적으로 짚어봤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사실은 94일 남았다고 하지만 네. 아마 이제 한 달쯤 뒤부터는 공천 작업을 시작할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 이제 경선하는 지역, 네. 뭐 경선하지 않고 단수 공천하는 예, 지역, 예. 뭐 이렇게 이제 몇 가지 부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제 단수 공천하는 지역, 뭐 경선이 원칙이라고는 하지만 네네. 그 경선하지 않는 지역에서도 네. 문제가 생길 소지가 많고, 왜냐면 지금 청와대에서 나오는 왜 민주당 내에서 그런 얘기가 나왔잖아요. 문돌이. 네. 문돌이라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너무 많다 보니까 갈등이 생길 소지가 아주 높다. 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당장 보면은 세간의 주목을 끄는 것이 이번 주가 며칠 안 됐죠. 네. 보니까 현직 장관인 박영선 네. 중소 뭐 이름이 복잡해.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예, 중소 벤처기업부. 중소부 장관. 네, 네. 박영선 중소기업부 장관이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으로 아직은 있는 윤건영 씨 지금은 그만뒀는데, 예. 두 번을 구로구에 같이 나타났잖아요. 손잡고 나타났다는 거네요. 나타난 그 두 번 나타날 그 당시에는 현역이었단 현역이었어요. 말이에요. 현직 그러니까 공무원이었지. 본인은 불출마를 전제로 해서 아마 박영선 씨는 이번에 어쨌든 흔한 얘기로 문바들의 환심을 얻어서 네. 2022년 6월에 있을 지방선거. 지방선거에 서울시장 선거에 서울시장 선거에 출마하고 싶을 거예요. 아시겠습니다만 박영선 씨는 이미 2011년이죠. 그때 네. 보궐선거 때 네. 그때도 보면 당시 무소속의 박원순과 민주당의 박영선이 네. 후보 단일화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본인은 이제 반드시 하려 할 텐데 네. 첫째, 뭐 우선 그와 손잡고 다니는 것이 선거법 위반이냐 아니냐 그게 문제가 아니라 그건 이제 변론으로 하고 결국 보면 청와대에 지금 뭐 윤건영 국정상황실장이다 지금 또 세간의 주목을 끌고 있는 고민정 대변인이다 또 뭐 그 수많은 사람들을 갖다가 이번에 어쨌든 이번 총선에 네. 문재인의 복심들이 대거 민주당에 파고들 수 있을 것인가? 이제 이 낙하산이죠. 일종의 네, 낙하산이죠. 공천 낙하산인데 네네. 이 공천 낙하산들이 지금 낙하산 찢어지지 않고 잘 내려가서 안착할 것인가 이제 그런 부분도 관심이고. 그렇죠. 조금 얘기가 이제 빗나갑니다만은 네. 고민정 대변인을 뭐 구로울에 그 여론조사를 한번 넣어봤다 이런 얘기도 나와요. 고민정은 여러 군데 넣었대요. 아, 그래요? 이부 그런데 제가 궁금한 거는 예. 고민정과 윤건영 중에서 구로울에서 누가 더 많이 나왔을까요? 저는 구로울에서 돌렸으면 고민정은 더 나왔을 거라고 봅니다. 왜냐니까 인지도예요. 그러니까 대변인은 늘 보면 TV를 통해서 거의 매일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서로 그런데 요즘 고민정 대변인이 하도 이상한 소리를 해서 근데 이런 민주당 당원들한테는 나오고 있고. 민주당 당원들은 오히려 고민정같이 이상한 소리 하는 사람을 좋아합니다. 그렇게. 근데 고민정은 보니까 이야기가 거기도 나오고. 그러면 크리스마스하고 1월 1일 날 그 교회 가고 뭐 가서 밥 먹고 했던 거 잘못하면 허당되는 거 아니에요? 고민정 대변인한테 뺏겨버리면. 그건 좀 얘기가 빗나갔습니다. 근데 그거는 좀 다른 게, 뭐 아시겠습니다만 윤건영 씨 같은 경우는 사실 우리 애청자 여러분들은 지금 문재인 정부의 실세면 임종석이다, 조국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겠습니다만은 윤건영이는 원래 문재인 의원의 보좌관이에요.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예. 이 언론에서 이제 시청자 여러분들이 언론에서 이 쓰는 용어들을 잘 보셔야 돼. 네. 문재인 정부의 실세. 네. 그런 뭐 조국, 임종석 이렇게 나오죠. 네. 윤건영을 얘기할 때는 문재인 정부의 실세가 아닙니다. 문재인의 복심이라고 얘기해요. 복심 또는 핵심 실세. 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네. 그게 이제 뭐 김경수, 윤건영, 그렇죠. 뭐 이제 2호철, 이 3철이라고 하는 뭐 양정철, 전해철이. 근데 요즘에는 이제 양정철 원장은 이제 한 발 빠져 있죠. 있고 예. 이선으로 물러나 있고 네. 그런 사람들을 얘기할 때는 뭐 복심 내지는 핵심 실세 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도 등급이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마치 신라의 성골, 진골, 육두품, 오두품이 있듯이. 근데 정치판에서는 그게 훨씬 심하거든요. 심하죠. 근데 아까 말씀하신 고민정 씨 같은 경우는 물론 문재인 대통령의 경희대 후배입니다. 네. 그리고 보면은 뭐 KBS 아나운서 시절부터 보면 굉장히 이제 문재인 대통령과 좀 친하게 지냈던 그런 인연으로 왔습니다만 윤건영 씨에 비하면 급이 좀 낮지요. 아, 그럼요. 그건 뭐 얘기할 것도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고민정 대변인을 갖다가 여기도 넣었다가 또 서초에도 넣었다는 거 아니에요? 이혜훈 의원. 거기에다가 뭐 고향에도 넣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아마 여기저기 예, 엄청 그 여론조사를 돌리는 모양이에요. 그건 뒤집어 이야기하면 지금 현재 저는 가장 궁금한 게 이제 최 의원한테 여쭤보고 싶은 게 이런 거예요. 과연 그럼 이해찬 네. 당 대표와 지금 문재인 대통령의 복심인 양정철 민주연구원장과의 관계는 어떤 관계예요? 그렇죠. 저는 이제 그거를 사실은 그동안에 제가 그쪽 있는 사람들한테 좀 물어보고 했어요. 그런데 물어봐서 내린 저의 결론, 저의 결론은 둘은 같은 편이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양정철 원장이 문재인 대통령한테 지금 멀리 떨어져 있다. 그리고 결국은 이해찬 대표와 지금 한 대를 탔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런 흔적들을 여러 군데에서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또 하나 여쭤볼게요. 그러면 이해찬 대표하고 양정철 원장이 지금 보면 이른바 1심 동체라면은 2심 동체죠. 2심 동체라면은 이 사람들 그래서 이해찬 대표는 그러면 문재인 대통령 청와대에서의 어떻게 보면 심기와 그 의중을 갖다 100% 반영해야 된다고 봐야 될까요? 아닙니다. 거기에 이제 바로 이게 갈등 요소가 있는 거예요. 이해찬 대표는 당장 이낙연 국무총리가 내려오는 부분에 대해서도 굉장히 떨떠름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떨떠름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낙연 국무총리가 만약에 총리를 그만두고 뭐 곧 그만두겠죠. 이번 주에 그만두고 이제 내려와서 뭐 공동선대위원장을 만드는 거 본인과 함께 그것도 굉장히 부정적이에요. 그러니까 이 부분도 이제 서로 긴장 관계가 조성될 가능성이 있고, 그다음에 아까 얘기한 그 문돌이들 한 70명 내지 80명이 되는 이 사람들 중에 몇 %만 과연 살릴 것인가? 이 부분에 관해서 제가 보기에는 이해찬 대표와 문재인 대통령 생각이 조금 다를 거예요. 여기에 갈등의 요소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제가 이제 궁금한 게 그런 거예요. 그러면 양정철 원장은 그럼 이제 문재인은 이제 다 대통령이 됐으니까 됐고 그 다음 대통령을 갖다가 만들기 위해서 때로는 양정철이 문재인 대통령과의 어떤 뭐 긴장이라든지 갈등이라든지 이런 걸 감수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저는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적어도 겉으로는 그런 얘기를 절대 안 하고 우리는 문재인 대통령을 위해서 뭐 이렇게 계속 얘기를 하겠지만 실질적으로 속마음은 저는 문재인 대통령은 이제 이미 대통령이 됐으니까 이제 차기 미래 권력에 나는 투자를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양정철 원장이 가지고 있을 것으로 저는 추정을 합니다. 자, 다시 이제 우리의 주제로 돌아왔을 경우 이제 그럴 경우는 마치 우리 2016년 당시 새누리당 공천을 갖다가 다시 한번 들여다보지 않을 수가 없어요. 비슷한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그때 보면은 미래 권력을 지향하고 있었던 김무성 당 대표와 본인이 하던 아니면 본인 중심이 되어서 하던 김무성 씨는 그 미래 권력을 딱 지향하고 있었고 박근혜 대통령은 2016년이면 내 임기는 이제 2018년 2월 25일이면 끝이다. 그러니까 이번에 확실하게 내가 믿는 사람들, 진박, 그렇죠. 진실한 사람들, 진박들 중심으로 최소한 한 30-40명이라도 뭐 우리 정치판에서 흔히 이야기하는 약간의 좀 우수리가 있다 하더라도 유사시에는 별도로 나를 위해서 원내 교섭단체를 만들어서 나를 보호해 줄 수 있는 정도의 숫자는 있어야겠다. 이것이 보면 2016년 새누리당 당시 이한구 공관위원장이었습니다만 공천 파도의 핵심은 그거였거든요. 그렇죠. 이번에는 아까 지금 거듭 말씀드리지만은 문재인 대통령 좀 나오는 얘기 70명, 80명 얘기 나오고 있어요. 뭐 대표 뭐 윤영찬 씨라든가 뭐 하도 많아서 누가 누군지 모를 정도예요. 그렇죠. 근데 그 사람들이 대부분 수도권과 호남에 몰려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렇죠. 이제 수도권과 호남이 수도권이 122석, 서울, 인천, 경기. 그다음에 호남이 28석 이렇게 돼 있거든요. 150이네요. 딱 150이에요. 이 150 중에 7, 80명 거의 절반 정도가 이제 막 위험하다. 이제 문돌이들과 싸워야 된다는 얘기죠. 그렇죠. 현역이든 지역위원장. 이거 보통 갈등 요소가 아닙니다. 저는 이제 호남 같은 경우는 지금 사실 호남의 민주당 의원들이 별로 없어요. 지금 뭐 민평당이라든지 대한신당 한 3명 정도인 거. 뭐 바른 쪽 이렇게 흩어져 있고. 근데 수도권은 좀 압도적 거의 3분의 2 이상이 민주당 의원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122석 중에. 그럼 현역 의원들이 이제 입에 있는 걸 또 뺏어내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제 그게 이제 경선이라는 방식으로 예. 하는데 그 경선에 관한 여론조사를 네. 민주연구원에서 할 거란 말이죠. 양정철이가 하는 그렇죠. 거죠. 그런데 양정철 원장이 그 내용을 공개 안 해요. 공개 안 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원래 안 보면. 예전부터도 그 민주연구원이 됐던 여의도 연구원이 됐던 그 결과는 여론조사 공개 안 합니다. 공개 안 하기 때문에 늘 조작 시비에 휘둘리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난번에 뭐 유인태 전 의원 공천 경선에서 졌잖아요. 졌죠. 이제 그런 또 장성민 전 의원 거기도 경선에서 졌는데 이제 장성민 전 의원 같은 건 본인 얘기로 조작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조작 의혹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유인태 지금 사무총장도 그 비슷한 얘기 했어요. 비슷한 얘기는 이제 그건 뭐냐면 이제 전화 그거를 약간 뭐 이렇게 마사지를 좀 했어야 되는데 내가 안 했다. 그러니 역시 안 되더라.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했어요. 그렇죠. 핵심은 그거였습니다. 도봉을인데 그 도봉을 그 좋은 지역이었는데 보면 착신 전환이라고 그러죠. 그렇죠. 착신 전환 그런 걸 좀 작업을 했었어야 되는데 안 했다. 그렇죠. 여론조사 전화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집으로 왔을 때 그게 바로 연결돼서 휴대전화로 연결될 수 있도록. 그렇죠. 그래야 이게 전화 불발이 안 될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당원들한테 그거를 지시를 하고 뭔가 조직적으로 움직였어야 되는데 그걸 움직이지 않았기 때문에 졌다는 그런 뉘앙스로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예, 근데 이제 앞서 2016년 새누리당 공천과 이제 2020년 집권하고 있는 지금 더불어민주당 공천에서 더불어민주당 공천도 경우에 따라서는 그 내부에 알력이 터질 가능성이 있다 하는 그런 말씀이신데. 그렇죠. 그러니까 2016년 진박 논란까지는 안 가겠지만 적어도 문돌이 라노가 하는 사람들 중에 그 사람들이 사실은 진문이거든요. 진문이죠. 예. 왜 그러냐면 문재인 대통령이 2017년 5월 달에 취임하고 난 이후에 사실은 그 인적 자원이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정말 능력 있다고 하는 그 어떤 친문재인 세력들만 다 뽑아서 청와대로 구성을 한 거란 말이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의 그 신뢰는 상당해요. 그런데 이 사람들 중에 지금 7, 80명을 뽑아서 선거에 내보내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진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아마 직간접적인 지원을 할 가능성이 있고 결국은 아까 퇴임 후에 대비한다 이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것처럼 문재인 대통령도 퇴임 후에 나를 지켜줄 사람들은 역시 이 진문들이야 라고 생각을 할 가능성이 높고 저 보고 싶은 게 있어요. 최근에 윤건영 국정상황실장이 맞아요. 내가 이제 보면 제 페이스북에 이걸 올렸죠. 내가 보면 이번에 출마하는 이유는 문재인 대통령을 지켜드리기 위해서 하는데 좀 안 와닿더라고요. 아니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님을 이렇게 돼 있어. 대통령님을 지켜드리기 위해서 청와대를 떠났다 그러는데 지키려면 옆에 있어야 지키는 거지. 떠나면 뭘로 지키나요? 그런 느낌이 들어서 아니 그 페이스북 글 자체가 제가 잘 이해는 되지 않던데 여하튼 그런 논리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각각 국회에 가서 금배지를 달아서 이제 입법부로서 행정부를 견제해야 되는 게 민주주의인데 이건 견제하는 게 아니고 옹이하겠다. 뭐 그런 의사 표시를 했더군요. 아까도 말씀하셨습니다만은 이제 문재인 대통령 인적 자원이라는 게 굉장히 좁지 않습니까? 좁고 솔직히 말해서 지금도 보면 문재인 대통령이 현재 집권 세력에 정말 강력한 카리스마를 갖고 있는 저는 리더인지는 사실 의구심이 들어요. 어떻게 보면 더 많은 사람들, 예를 들어 뭐 백낙청 선생이라든가 박서훈 씨라든가 뭐 제야 또 민주노총 이런 쪽에서 보면 목소리 원체 크니까 어떻게 보면 중간에 좀 이렇게 뭐 옹립되어서 뭐 흔한 얘기로 뭐 표현이 적절한지 모르겠습니다만 얼굴 마담식으로 좀 옹립된 그런 인물이 아닌가 싶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 얘기는 이제 노무현 대통령 때도 있었죠. 그래서 노무현 대통령 본인이 얘기했잖아요. 386의 도구다. 그런 얘기를 하고 그렇죠. 이제 그 비슷하게 지금 보면 현재 우리 아까 흔히 이제 민주노총이다, 뭐 참여연대다 등등등 이와 같은 각 그 우리 사회 그쪽 그 좌파 그 진지에 보면 또아리를 틀고 있는 것이 386 운동권들 아닙니까? 그렇죠. 그 386 운동권들이 노무현을 통해서 한번 일구었고 이제 9년의 절치부심의 기간을 거쳐서 이번에 또 문재인을 만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 퇴진 압박을 받고 있잖아요. 그렇죠. 낡은 세력이다. 낡은 세력 받으니까 이 사람들 입장에서도 우리 지금 집권하고 재미도 별로 못 봤는데 재미도 못 봤는데 그러다 보면은 앞서 말씀하셨던 그래서 우리 빠져라도 달아야 되겠다고 7, 80명이 나오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그건 이제 386보다 한 반세대쯤 아래. 그러니까 86그룹 뭐 이런 한 그 후임 세대. 그러니까 이후 세대하고 386 중에 물러가지 않으려고 하는 세대하고 충돌이 있을 수밖에. 자리는 하나인데. 그렇죠. 후보자는 둘이면.
그 충돌이 없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요. 근데 이제 이런 만약 그런 상황이 벌어지더라도 저는 그래서 아까 거듭 말씀드리지만 박근혜 대통령 같은 경우는 확실한 오너십이 있었잖아요, 자기가. 그렇죠. 근데 문재인 대통령 제가 봤을 때 크게 박근혜 대통령에 비하면 오너십이 부족한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갈등 요소는 크되 보이지 않는 손들이 조종하면 그냥 그렇게 넘어가고 그 보이지 않는 손이 결국 이해찬 네. 대표를 갖다 조종하는 것이 문재인 대통령이 아니라 아니죠. 예. 그다음에 보이지 않는 손일 가능성이 있다. 그거는 이해찬 대표 이제 조금 저하고 의견이 다른데 네. 이해찬 대표 본인일 가능성이 있어요. 본인의 손으로 이해찬 대표는 움직일 것 같고 오히려 문재인 대통령을 몇몇 보이지 않는 손이 움직일 것 같아요. 네네. 그러니까 그 몇몇 보이지 않는 손이라고 하는 문재인 대통령의 배후와 네. 이해찬 대표, 양정철 원장이라고 하는 당 세력이 충돌할 가능성이 있다. 그거는 아마 한 달쯤 뒤에 이제 본격적으로 공천 작업이 시작될 텐데 네. 그때부터 본격화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예, 저도 보면 이쪽 여러분들을 만나고 하다 보니까 뭐 이 얘기를 들었어요. 이해찬이 보이지 않는 저는 이제 황태순 TV에서는 네. 어둠의 원탁의 기사 이런 식으로 얘기했는데 어둠의 원탁의 기사에 실제 이른바 장로 중에 장로는 이해찬이다 하는 말도 있더라고요. 그런 얘기도 있어요. 근데 뭐 확인은 안 되지만. 확인 안 되니까 네. 나중에 이해찬 대표께서 언제 저 보면 좀 시간이 있으시면 저한테 별도로 연락을 한번 주십시오. 본인이 과연 이른바 어둠의 원탁의 기사에 장로가 다른 사람이 아닌 본인이었는지 아니면은 뭐 또 다른 보이지 않는 손이 있는지 앞서 우리 최병목 대표 말씀대로 한 달쯤 지난 한 2월 중순경 정도 되면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여튼 이번 설 지나면 네. 이런 움직임들이 서서히 나타날 거예요. 그거는 아마 우리가 또 앞으로 계속 추적해서 네. 말씀을 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네.